다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자, 기본 다지기 문제요. 1번 봅시다. 1번 한번 풀어보세요. 간단하게. 자, 바로 봅시다. 이게 이렇게 풀면 되죠. 원래 절대값이 있는 거는 절대적으로 어떻게 푸냐 하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값,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애들이 양수냐 음수냐로 분류해서 푸는데 얘는 기준이 2고요. 얘는 기준이 3이니까 결국 몇 개의 파트로 나뉘겠습니까? 3개의 파트로 나뉘겠죠. 그지? 그래서 x가 2보다 작은 구역과 그 다음에 x가 2와 3 사이인 구역, 그 다음 3보다 큰 구역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는데 그 파트별로 방정식을 정해서 풀어줘도 되고요. 풀어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그냥 이 왼쪽에 있는 이 함수를 그려보죠. 그리는데 2보다 작은 구역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겠죠. 사실은요. 식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일 때 경계되는 지점이 2, 얼마입니까? 여기 2 대입하면 0이고 여기 1 되겠죠. 그래서 2,1 되고 그 다음 3,1 지나겠죠.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크다고 하면 둘 다 양양되니까 x 2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때 함수값이 얼마이게 하는 5이게 하는 x 좌표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값 y 이퀄 5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렇게 두 개 생기겠네요. 자, 이 점의 좌표는요. y 이퀄 마이너스 2x 플러스 5랑 그 다음에 5가 만나는 교점이니까 x 이퀄 0이 하나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2x 마이너스 5랑 같아야 되니까 x는 얼마가 되냐? 5가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지?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식 풀어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풀어보세요. 2번. 아까 앞타임에 제가 앞에 막 그 출석 체크하고 막 그러느라고 시간 보내가지고 애들이 밥을 늦게 먹어가지고 좀 미안하네. 너희들은 그러면 집에 못 가는 거야? 늦어지면? 원장님 있잖아요. 가끔가다 저 봐요. 보다가 졸면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자, 이렇게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같이 봅시다. 봐봐요. 이렇게 4개의 점이 좌표평면에서 찍히는데 그때 P가 요거 4개를 이렇게 연결한 사각형 밖에 있다고 치면 좀 거리가 좀 많이 멀어지겠죠. 그래서 사각형 안에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사각형이 지금 볼록 형태의 사각형이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얘를
이렇게 대각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대각선을 그어보시면 그 대각선의 교점이 있잖아요. 그 대각선의 교점이 하는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봐봐. 이렇게 짝 찍고요. 이 식은 순서만 살짝 바꿔서 PA 더하기 PC, 그 다음 PB 더하기 PD, 이렇게 짝을 지어주면 이거는 요 식이 최소일 조건은, 이 식 자체의 최소일 조건은 P는 어디 있으면 됩니까? 이게 최소이려면 P는 선분 AC 위에 있으면 되죠. 그치? 그 다음 이번에는 이 식이 또 최소일 조건은 P가 어디 위에 있으면 돼요? BD 위에 있으면 되죠. 그렇다면 이 조건도 최소로 만들고 그 다음 이 조건도 최소로 만드는 점은 두 선분이 만나는 교점, 맞죠? 그 교점이 바로 이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 되지 않겠어?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떤 거리든 더 멀어지게 돼 있죠. 안 그래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거리가 그 최소값이 얘는 P가 딱 요 교점일 때 따라서 요 말 써주면 되겠죠. P는 선분 AC와 선분 BD의 교점이어야 하고요. 이거는 그냥 직선의 방식 구해가지고 교점 구하면 되니까 P의 좌표는 구해보시면 얼마냐 하면 네? 여기 성모학생 아니 없어. 네. 10분의 3,8분의 3 직선의 방식 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어쨌든 요 범위 안으로 들어오니까 두 개 대각선의 교점은 바로 선분 위에 있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거일 때요. 이게 바로 최소가 되고요. 그때 그 최소값은 결국은 요거의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요? AC가 되겠죠. 요거의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 BD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냐면 점과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해보시면 루트 41이고 루트 41이니까 답은 2루트 41이 답입니다. 알았죠? 됐지? 자, 별로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 3번 봅시다. 3번. 자, 3번에서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뭐 항상 수능 때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다 알지만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내각 이등분 선의 성질요. 그러면 자, 이렇게요. 삼각형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C가 있고 그때 이 각 A의 이등분선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만나는 점을 D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거 증명 어떻게 하더라? 이거 A 대 B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였잖아요. 아시죠? 결론. 이 증명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이등분선과 평행한 보조선을 밖으로 그어요. 밖으로. 내각 같은 경우는 밖으로 긋습니다. 오히려 밖으로 이렇게 그어서 요거 만나는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E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이게 억각으로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동의각으로 같아서 결국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 이유로 자, 평행분할선의 성질에 의해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죠. 됐지? 그래서 AB 대 그 다음 AE는 BD 대 DC 이렇게 될 텐데 요거 대신에 누가 들어올 수 있냐? AC가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요. 알겠지? 자, 이게 바로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증명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외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외각, 이 모양, 삼각형 모양이에요. 좀 특이하게 해야 외각 이등분선을 구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 내각을 예각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외각을 둔각 이렇게 잡아주면 이때 외각의 이등분선은 이렇게 긋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같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 요 점을 D라고 합시다. 연장선상에서 D라고 하고요. 그때 이제는 어떻게 하냐? 보조선을 걷되 이거하고 평행하게 걷는데 안쪽으로 넣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요 만나는 점을 E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또 평행분할선 삼각형 ABD에 대하여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죠. 됐죠? 그런데 평행분할사의 성질에 의해서 봐봐요. AE 대 AB 대 AE는 뭐가 되냐 하면 BD 대 DC죠. 이렇게 되는데 요거 대신에 다시 누구를 넣을 수 있냐면 AC를 넣을 수 있거든. 그래서 BD 대 DC 이렇게. 왜? 그래? 중학교 때 아마 이렇게 좀 유치하게 배웠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요.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하트 같죠? 네. 억지로 하면. 아니면 나이키. 뭐 그렇게 유치하게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거. 그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 바로 대입 한번 해봅시다. 이 문제. 바로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 바로 대입을 하시면 되겠네요. A가 7,6이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5,1이고요. 그리고 C가 3,3이고요. 그 다음 D가 요게 이제 구해야 되는 x, y인데요. 봐봐. 요 관계식에다 딱 대입을 해보시면 AB가 얼마일까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계산해 보시면 13이 나옵니다. 그 다음 AC의 거리는 얼마냐? 7 빼기 3 하면 4, 16에 그 다음에 9, 16, 9니까 5가 되겠죠. 13 대 5의 거리를 가지겠네. 누가? D가요. 봐봐. 이거 대 이거는 13 대 5입니다. 아예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현해 준 게 참 보기가 좋죠. 네가 13의 거리에 해당되고 이게 비율상 5의 거리에 해당된다고 하면 자, D는 선분 누구를? B, C를 몇 대 몇으로 뭐 분 하는 점입니까? 13대 5로 외분하는 점이죠. 그리고 외분하는 공식은요. X 성분 실수 안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 13 마이너스 괄호 5 괄호 이렇게 괄호 딱딱 세워주고요. 저는 맨날 풀 때 이렇게 풉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자 B의 좌표를 또 써요. B의 좌표가 앞에 있는 좌표가 마이너스 5,1이고요. C의 좌표가 3,3인데 X는 X끼리 노는데 뒤에 게 앞으로 여기 3, 여기 마이너스 5. 그 다음 Y는 Y끼리 노는데 여기 3, 여기 1 이렇게 됐죠? 그러면 계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얘는 얼마냐? 8분의 그 다음 39, 25 64 이렇게 되겠죠. 8 되네 8. 그 다음 얘는 8분의 39 빼기 5니까 34 이렇게 되겠죠. 이거 두 개 곱하라는 게 답이니까 답은 34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4번 한번 풀어보세요. 4번. 4번을 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훈이 있어요. 교훈. 이 문제의 교훈.
자, 문제 같이 보자. 이 문제의 교훈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좀 복잡해 보여도 좌표 두는 거 두려워하지 맙시다. 좌표를 문자로 두는 거 이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A, B를 1대4로 외분하는 점이 좌표가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B, C, C. 그러면은 지금 좌표점이 각 몇 개가 있냐? 꼭지점이 3개가 있잖아요. 그죠? 3개가 있고 이 3개의 꼭지점에 무게중심 찾아야 되거든. 무게중심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A 좌표를 이렇게 놓아 봅시다. A를 X 성분, Y 성분 이렇게 놓아 보면 좀 편합니다. 그 다음 B를 X 성분, Y 성분 그 다음 C를 X 성분, Y 성분 이렇게 각각 X 성분과 Y 성분으로 나누고요. 이렇게 놓아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식이 잘 풀려요. 봐봐. 1대4로 외분하는 점 P의 좌표는 이렇게 되겠죠. 1마 4분의 1 괄호 마4 괄호 그 다음에 여기도 1마 4분의 1 괄호 마4 괄호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순서가 A, B입니다. 원은 원끼리 놀아요. 그러니까 B1, A1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는 B2, A2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따라서 첫 번째 관계식 자 B1-4, A1이 얼마가 돼야 되냐. 여기가 분모가 -3인데 요 값이 10이 돼야 되니까 -30 돼야겠죠. 요거 하나. 그 다음 B2 -4 A2 같은 경우는 -38, 24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지? 요거랑 일치해야 되니까. 그 다음 이번에는 BC를 1대3으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요. 1마 3분의 그 다음 1 괄호 마 3 괄호 그 다음 얘도 1-3분의 1 괄호 마 3 괄호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여기는 뭐를 넣어야겠어요. B, C니까 C의 X 성분 C1, B1 이렇게 여기는 C2, B2 따라서 요 전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 하면 5가 돼야 되고요.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3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C1 -3 B1이 -10 그 다음 Y 성분을 보면 C2 -3 B2가 얼마? 6 돼야겠네요. 그지? 그 다음 요거 CA를 2대3으로 외분하는 점은 2마 3분의 2 괄호 -3 괄호 이렇게 되고요. 그때 요 자리에는 뭐가 들어오냐? CA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도 중요합니다. A1이 와야 되고 여기가 C1이 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 여기도 A2가 와야 되고 C2가 와야겠죠. 자, 따라서 다시 써보면 2A1 -3C1 이퀄 요 전체가 2가 돼야 되죠. -2가 돼야겠네. 그 다음 이쪽에서 요 전체 값이 이게 12가 돼야 되니까 -10이 돼야겠죠. 2A2 -3A2가 -12가 되겠죠. 자, 이제 봐봐.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구하려고 하는 게 이거죠. 3분의 A1, B1, C1 3분의 A2, B2, C2 X 성분들끼리의 평균, Y 성분들끼리의 평균 맞지? 이 식 세 개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보여요? 봐봐. -2 -2 다 더하면 되죠. 다 더하시면 -2에 A1, A1, B1, C1 이 값이 되고요. -40이니까 따라서 이 값이 얼마가 되냐 하면 21이 되겠죠. 그 다음 이거요.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겠죠. 2로만 다 바뀐 것 뿐이니까 -2에 A2, B2, C2 이 값이 -30 따라서 이 값이 15 그러면 답은 7,
5가 답이겠죠. 알았지? 그러니까 하여튼 문자 주는 거 좀 귀찮아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그 되면 되고 아니면 뭐 다른 방법 해야죠. 어쩔 수 없지만. 자, 6번 하고요. 그 다음에 10번 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10번을 볼게요. 10번.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문제라서 푸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점이 있죠. A가 4,3이고요. B가 1,0. 그때 1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18. 이거 위에 있는 점 P가 있고 그 다음 그때 삼각형 ABP 죠. 요 PAB의 무게중심 무게중심이 나타내는 도형. 그러니까 이거의 자치겠죠. 자치. 이 무게중심이란 점의 자치를 구하고 그 자치의 도형의 길이 구하라는 얘기겠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항상 자, 자치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봅시다. 자치의 방정식은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좌표를 우리 적어도 내 시간에는 이렇게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좌표의 이름을 x, y로 둡니다. 요 둘의 관계식을 마지막으로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보통 이런 문제들 나오면 또 다른 동점이 나와요. 그죠? 또 다른 동점. 또 다른 동점. 여기서 누군가요? P겠죠. P. 요거 위로 움직이는 동점이죠. 근데 P의 이름을 x, y라고 두면 얘랑 구별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어떻게? A, B라고 두세요. 그러고 나서 이 둘의 관계는 요거 위에 있으니까 그 동점에 문자들 간의 관계를 딱 써놓습니다.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 이제 조건을 생각해 보시죠. 자, 뭐라고요? A, B, P의 무게중심 G의 X성분은 어떻게 구합니까? G의 X성분은 3분의 A 플러스 4 플러스 1로 구하겠죠. 그 다음 Y성분은 3분의 B 요거 3, 0 이걸로 구하겠죠. 그때 이 친구의 이름을 뭐라고 하기로 했다? X라 하기로 했다. 이 친구의 이름을 Y라고 했다. 그랬을 때 이런 거죠. 마치 소개팅 시켜주는 거와 똑같아요. A와 B는 서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이인데 A가 X를 어떻게 데리고 오겠어요? 이렇게 데리고 오겠죠. 3X 마이너스 5로 데리고 올 거고요. B는 Y를 어떻게 데리고 오겠죠? 3Y 마이너스 3으로 데리고 오겠죠. 그지? 그걸 여기 넣었어? 넣어주면 되잖아. 그러면 X와 Y 간의 관계, 하여튼 소개시키고 빠져야지. 그러니까 3X 마이너스 3 제곱 더하기 그 다음 대입하시면 3Y 마이너스 6 제곱은 18이어서 9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9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거니까 약분하면 이게 되겠죠. 그지? 그런데 뭐 특별히 범위에 제한이 없죠. 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혹시 이 친구가 이 원 위에서 뭐 반만 돌았다. 그러면 얘도 반만 돌 가능성이 있겠죠. 뭐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범위에 제한이 없으니까 이 전체 둘레의 길이, 원주의 길이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2루트 2파이가 답이겠죠. 알겠지? 자, 그 다음 11번 푸는데요. 11번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식으로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논거가 이럴 것 같다 그러지 말고요.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그러지 말고 식으로
결국 뭐냐 하면 저 직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저 원을 통과할 텐데 두 점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 두 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뭐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네요. 이 원점이 원 내부에 있으니까, 그지? 그랬을 때 그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결국 현의 길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맞죠? 그렇게 될 텐데, 자, 먼저 여기선 현의 길이의 최소, 그 현 길이가 최소가 되는 K 값을 물어봤지만 최대는 언제겠습니까? 최대. 이것도 문제로 나왔다. 그거 생각해 봅시다. 현의 길이가 최대가 되는 상황은 언제예요? 원점을 지나고 중심을 지날 때겠죠. 맞지? 그러면 여기가 A, 여기가 B면 당연히 지름보다 더 큰 현의 길이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때 K 값은 얼마겠습니까? 기울기 2죠? 그지? 그래서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의 길이가 그러면 반대로 최소가 될 때의 상황은 언제일 것 같아요? 언제일 것 같아? 언제 최소일 것 같아요? 요 점을 지난 직선 중에서 요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 거 있죠? 수직인 이 직선보다 조금이라도 기울기가 달라지면 거리가 더 가까워지죠. 그지?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 먼저 식으로 딱 세워야 되냐면 이거부터 봐봐요. 자, 일반적으로 기울기가 K일 때, 이렇게 K일 때라고 합시다. 기울기가 그냥 K일 때 Y 콜 KX가 있고요. 그때 자, 항상 있잖아요. 현의 길이는 이등변 삼각형 그리세요. 이렇게. 나중에 미적분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등변 삼각형 그리시고 이등변 삼각형 그린 다음에 요 거리가 얼마예요? 루트 10이죠. 반지름 되고요. 그 다음 현의 길이는 그 이등변 삼각형의 수선을 내려서 여기 중점 잡고요. 중점 잡고 수선 내려서 중점 잡고 현 길이의 반. 이거 항상 생각합니다. 알았죠?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거리 D. 중심에서부터 그 현을 만드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그리고 반지름, 그리고 현반. 알았죠? 현의 길이 반. 이렇게. 그러면 현의 길이는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현의 길이는 2배의 MB가 되겠죠. 2배의 MB가 되고, 그지? 이렇게 될 거고. 실제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식은 2배의 루트의 MB가 피타고라스로 할 수 있다고. 반지름 빼기 거리. 반지름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에 그 다음 10 마이너스 D 제곱 이렇게 됐죠. 이렇게 했다면 얘가 지금 뭐가 되려고 해요? 이게 뭐가 되려고 하지? 이 전체 식이 최소가 되려면 여기서 변수는 유일하게 D인데 D는 뭐가 돼야 됩니까? 최소려면 반대로 최대가 돼야겠죠. 그지? D가 뭐야? 중심에서부터 저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입니다. 언제 최대가 되나요? 아까 이때. 맞죠? 이때인데요. 이때이긴 한데 요거를 그래도 이것도 역시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봐봐. 아니, 직관적이긴 하죠. 물론 직관적이긴 해요. CO를 연결한 이 길이보다 더 먼 거리는 없을 거야. 맞죠? 그러긴 하겠지만 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식으로 어떻게 만들까요? 이게 식으로 만들면 돼. 이번에는 거리 D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KX 마이너스 Y 콜 0과 그 다음 C 1,2 사이 거리 D는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요? 맞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이 식의 뭐가 필요하다? 최대가 필요한데 이 식은 좀 풀기가 거시기 하지. 왜? 변수가 분자 분모에 다 있는데 루트도 있고 절대값도 있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차라리 이게 다 양수니까요. 얘가 최대가 되려면 제곱값도 최대가 될 수 있겠죠. 그지? 그러니까 거꾸로
제곱값의 최대값을 구해봅니다. 알았죠? 제곱값이 최대면 얘도 최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곱을 해버리세요. 편하게. 그러면 이렇게 될 텐데 요거를 다시 변수 k에 대한 함수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됐죠? 이랬을 때 이 친구에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자꾸 있지만 목표가 뭐예요? 최대값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k제곱 플러스 1 차수 한번 낮춰보자는 거죠. 마이너스 4k 플러스 3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1 그 다음 플러스에 k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k 플러스 3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그러면 이거의 최대값은 언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아직까지 안 배운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거 볼게요. 봐봐. 이거 분수 함수잖아요. 이 분수 함수의 미분하는 방법 hx를 만약에 gx분의 fx라고 하자라고 하면 h'x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gx제곱분의 분모의 제곱분의 그 다음 분자 미분 때리고 분모 곱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분자 곱하기에 분모 미분 배울 거예요. 알았죠? 그 곱함수 미분하고 조금 비슷하죠. 근데 이제 이게 분모에 있으니까 차가 되고 이게 차가 되고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걸로 한번 풀어볼까요? 얘는 f'k는 이건 어차피 상수여서 0이 되고요. 그 다음 k제곱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4 k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k 분자 곱하기의 분모 2k 미분 됐죠?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정리하시면 8k제곱 4k제곱 그래서 4k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4 분모는 똑같죠? 그 다음 따라서 2로 묶어주면 2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 분모. 왜 분모는 별로 신경 안 쓰겠어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이 식의 부호야, 부호. 알았죠? 그러니까 분모는 언제나 뭐예요? 0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에 부호의 변화를 주지 않죠. 그러니까 분자만 부호가 변하는 지점을 보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특히 저는 이런 거 풀 때요. 전 차라리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부등식으로 풀어버려요. 그러면 얘는 이 문제야 뭐 굳이 부등식으로 안 풀어도 되는데 상가함수 나오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등식으로 풀어요. 감소구역 찾겠다. 이런 식으로. 그럼 감소구역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1, 2에 2, 1에 마 이렇게 되니까요. 마 4 됐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 뭐보다 2보다 작은 구역에서는 감소합니다. 이게는 감소하고 그 다음 k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아니면 k가 2보다 큰 구역에서는 증가하겠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될 텐데 결국은 경계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요. 그 다음에 2가 되는데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인 지점과 그 다음에 2인 지점에서 각각 증가했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극대 찍고 감소했다가 2에서 극소 찍고 증가 계속 할까요? 어때? 이 다음에 증가 계속 할까? 뭘 살펴줘야겠죠? 극한 살펴줘야 됩니다. 알았죠? 봐봐. 분수함수에서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정근선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fk가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fk 극한값이 얼마인가요? 봐봐. 몇 차분의 몇 차예요? 2차분의 2차죠. 2차분의 2차니까 개수만 따면 1로 수렴합니다. 맞죠? 이 말이 무슨 말이야? 1보다 더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극대값이 있으면 극대값 구해보시면 f의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값이 여기 대입해보시면 5거든요. 여기 대입해보시면 이게 5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이, 그러면 5보다 작은 값이 1이니까 y 콜 1이 정근선처럼 돼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알겠죠? 아, 근데 왼쪽도 이런 모양 되겠죠? 알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최대가 되는 지점은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5가 됩니다. 5. 근데 지금 누구의 최대를 구했어요? 거리의 제곱의 최대를 구했죠. 그러니까 거리는 그 최대값이 얼마겠습니까? 거리 d는 그 최대값이 얼마겠어요? 루트 5가 되겠죠. 그지? 제곱값의 최대값을 구했으니까 루트 5가 되겠죠. 따라서 요 식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 식의 최소값은 이 식의 최소값은 최소 1이면 d가 최대가 돼야 되고요. 그때 최대가 될 때의 d 값이 루트 5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 루트 5가 답입니다. 그죠? 알겠지? 자, 정리하세요. 맞죠? 4분의 5 분의 그 다음 2분의 4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4 이렇게 되니까 답, 계산 잘못했나? 아, 맞구나. 맞네, 5. 그렇죠. 그래, 실제로 요거랑 비교해 보셔도 딱 말이 되죠. 이 거리가 장거리지. d가 될 수 있는 최장거리인데 원점에서부터 이 사이의 거리니까 딱 루트 5 맞잖아요. 그죠? 맞지? 루트 5일 때 저 값이 최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됐고. 자, 그 다음 넘겨보자. 자, 14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14번. 아, 이것도 얘도 정확하게 그리면 저 감소도 이게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야겠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정근선이고요. 요런 모양 되겠다. 그지? 그죠? 네, 증가하는데 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1 부분에서 이렇게 증가하죠. 이렇게. 왜냐하면 k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에도 일로 가니까. 알겠죠? 그래프 이왕 그릴 거면 정확하게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풀었어요? 풀었어? 아니야. 뭔가 우리가 놓치는 고정관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봐봐. 이봐요. y = 3x 플러스 2는 이런 직선이죠. 여기가 기울기가 3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직선인데요. 그러면 이 직선을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하면 이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인데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봐봐요. 물론 y = 3x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평행이동할 때 봐봐요. 이 점을 이렇게 한 방에 내릴 수도 있지. 물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해도 되죠. 그러나 봐봐요. 이 점이 여기 닿기만 하면 돼요. 봐봐. 오른쪽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왼쪽 위로 이만큼. 뭐 이것뿐이겠니? 왼쪽으로 이만큼, 아래쪽으로 이만큼. 천지죠. 엄청 많지. 안 그래요? 다만 뭐가 있을 뿐이냐 하면 x축으로 이동하는 크기와 y축으로 이동하는 크기의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알았죠? 한번 해볼게요. 봐봐. 이렇게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합시다. 그럼 평행이동한 결과가 일단은 이렇게 되겠죠. y = 3에 x-m 플러스 2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그때 그게 뭐랑 일치하도록 요거와 일치하기만 하면 돼요. 일치하면 되니까 봐봐. 이거 전개하시면 y = 3x 마이너스 3m 플러스 n 플러스 2 요 부분이 얼마가 돼야겠어요? 0이 돼야겠죠. 이게 일치할 조건은 마이너스 3m 플러스 n 플러스 2가 0이 돼야 됩니다. 즉 x축으로 이동하는 거와 y축으로 이동하는 거의 관계만 유지하면 저 식이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가봅시다. 원은요, 그냥 중심을 이동하면 되거든요. 반지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중심만 이동 한번 해볼게요. 2,5라는 거에서 x축으로 얼마만큼? m만큼. 점 대 점의 이동이니까 더하기 m입니다. 그 다음 5 플러스 n 이렇게 이동을 했죠. 이게 원 C의 중심입니다. 중심의 좌표인데 이거를 x 성분 x라 이름 붙이고 얘를 y 성분 y라고 이름 붙일 때 요 둘의 관계식이 필요한 거잖아. 요 둘의 관계식. 그죠? 저 둘의 관계식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미 요 둘이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빠져주면 되죠. 이렇게. m은 x를 어떻게 데려옵니까? x-2로 데려오겠죠. 그 다음 n은 y-5로 데려오겠죠. 그거를 여기 이 식에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3에 x-2 그 다음 플러스 y-5 플러스 2 콜 0이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y 그 다음 플러스 얼마야? 이게 6에 5, 8, 3 이렇게 됐죠. 그치? 이게 답이겠죠. 됐지? 이 고정관념 가지면 안 돼요. 이런 것들. 나중에 다음에 한 지수함수 파트 들어가면 평행이동 관련돼서 이거를 써먹는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일단 기본 다지기 문제는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저 프린트 한번 같이 봅시다. 제가 나눠준 프린트. 졸리지 않아요? 안 졸려? 지금 딱 졸릴 시간인데. 올해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솔직히 작년보다 학생들이 자질이 훨씬 더 좋아요. 수학 등급도 되게 좋고, 그래서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부 다 논술로 대학 보내보려고. 사실은 인원이 많으면 져야 편하죠. 많은 편한데 일부러 쪼갠 거야 다.
작게. 뭐 떨어지지 않아요? 자, 봅시다. 거기 보시면 맨 처음에요. 1페이지. 우리 요. 아, 저는 칼라죠. 네, 다 나중에 방학 끝나고 그 학기 중에는 칼라로 복사해 줄게요. 여기는 칼라 복사기가 없는데 제가 다른 학원에 나가면 칼라 복사기가 있거든요. 칼라로 복사해 줄게. 아, 뭔가 좀 구리잖아, 그 극백은. 자, 1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내용이 뭐냐? 별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A점, B점, C점이 고정된 점일 때 그 고정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지점을 한번 밝혀봐라. 즉, 세 개의 고정점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지점, 다른 말로 뭡니까? 우리 도형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외심이죠, 외심. 그죠? 외접원의 중심의 좌표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 외접원의 중심의 좌표를 하나는 좌표 평면을 가지고 와서 풀고요. 나머지 한 명, 그 도연이는 그냥 도형으로만 푸는 거야. 피타고라스로 푸는 거예요. 알았죠? 그 방법의 차이인데, 일단 좌표 평면에서 푸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해보세요. 좌표 평면으로 푸는 것부터. 자, 사실은 좌표 평면으로 푸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봐봐요. 일단 요 외심의 좌표를 A, B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식은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AP 거리와 그 다음 BP 거리가 같으니까 제곱, 어차피 정과점 사이 거리 공식에서는 루트가 나오니까 제곱해서 같다 라고 한 다음에 A 마이너스 A, 이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BP는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B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다 죽고 마이너스 2A 그 다음 마이너스 4B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5 이퀄 0 이렇게 관계식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뭐요? AP 제곱과 그 다음 CP 제곱이 같다.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퀄 그 다음 CP 제곱은 A-3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이퀄 0이 되니까 A는 2분의 3이 되네요. 이거는 그래도 참 문제가 편하게 풀리는 거지. A가 2분의 3이면 B는 여기다 대입하시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 2분의 1이 이 외심의 좌표가 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응?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은 외심은 정의가 외접원의 중심이 정의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정의게? 외심의 정의가 뭐게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들의
중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나중에 실전에서는 이게 더 편할 거예요. 봐봐요.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이거는 그나마 편하게 떨어진 거죠. 첫 번째 1번 1번 수직이 등분선. 그 다음 2번 수직이 등분선. 그 다음 3번 수직이 등분선. 근데 세 개 다 구할 필요가 전혀 없죠. 어차피 한 점에서 일치하니까 두 개만 딱 구하면 됩니다. 첫 번째 1번 뭡니까? 1번 x 이퀄 2분의 3이죠. 그 다음 2번은 뭐냐? 이 중점이 2,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BC의 기울기가요. BC의 기울기가 얼마냐?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의 수직인 기울기는 수직 기울기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2,1을 지나고 그러니까 y 이퀄 1에 x-2 더하기 1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2번 직선인데 이 두 개 연립. 그럼 교점 구해볼까요? x가 2분의 3 여기다 대입하시면 2분의 3,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이게 외심. 알았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추가로 그 도연이냐? 걔? 도연인가 하는 애가 푼 방법은요. 어떻게 푼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같이 그냥 옵니다. 이렇게 봐봐요. 요 길이가 2분의 3 이건 같이 와요. 온 다음에 그 다음 그러면 이 길이 K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K만 구하면 되는데 저 K는 이렇게 내리면 이걸 수선을 이렇게 딱 내려주면 돼요. 이 길이도 K니까 요 길이가 얼마겠어요? 2-K겠죠? 이 길이가 2-K가 되고요. 그 다음 요 길이가 원의 반지름 길이가 되고 그제? 그 다음 요 길이가 이렇게 해서 요 피타고라스로 푸는 거죠. 피타고라스로.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요 길이. 봐봐. 이 길이가 1이니까 요게 2분의 1이겠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저 삼각형이요. 여기가 2-K가 되고요. 여기가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이 남는데 반지름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니? 요거죠. 반지름의 길이가 어차피 이거 세 개가 다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 길이가 곧 요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이. 반지름은 요 길이로 가니까 루트에 K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요 빗변이나 같으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을 이쪽으로 갖고 오는 거지. 그렇게. 그래서 이거 피타고라스로 풀어주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그냥 이런 것도 있다. 굳이 근데 실제로 저렇게 구할까? 별로 안 구할 것 같긴 한데. 자, 확인해보고. 그 다음 2페이지에요. (2번) 볼게요. 2번 보시면 2번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게 양팔저울이란 건데 뭐 양팔저울의 형태는 이런 것도 있고 위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끈 달려갖고 이렇게 요런 것도 양팔저울이고 이렇게 올려놓는 거 있죠. 뭐 정의의 여신상 보면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돼. 시간. 자, 이렇게 되는데 A,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가 P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게 평형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 저울이 평형을 이루려고 하면 여기 있는 무게가 A고요. 여기 있는 무게가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길이 곱하기에 요거랑 이 길이 곱하기에 이거가 같아야 된답니다. 즉 A 무게 곱하기에 A, B와 그 다음 B 무게 곱하기에 BP 이게 같으면 된다고 해요. 그러면 평형을 이룬다고 합니다. 알았죠?
예. 그러면 그 밑에 이 박스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 밑에 박스에 있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이거를 딱 정확하게 좌표점으로,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이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한 거야. 알겠죠? 그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시고 이 결과를 이용을 해서 그 문제 1번과 2번 한번 풀어봅시다. 빨리 풀어보세요. 금방 풀어요, 금방.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일단 여기에 있는 게 A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kg 달려있죠. 그런데 이 거리가 봐봐요. 3대 2의 외분점이니까 오른쪽에 위치하고요. 이 길이가 얼마에 해당? 1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요. A 곱하기 1은 뭐예요? 무게 1kg 곱하기 길이 2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A는 2가 됩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거 참고로 꼭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선분 AB를입니다.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중에서 M이 더 크면 오른쪽에 위치하죠. AB의 오른쪽, 즉 B에 더 가까운 쪽이 되고요. 그 다음 만약에 M이 더 N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AB를 M 대 N으로 할 때 이 M에 해당되는 게 AP입니다. 이게 해당되는 게 BP고요. 그래서 AP 대 BP가 이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AB 있는데 M 대 N이죠. 이렇게 외분하는 점 P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쪽에 추 1kg짜리 있고요. 여기에 추 A가 있으면 요 길이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M-N에 해당되죠. 그지? 물론 비례상수 쓰는 게 원칙이죠. 거리니까. 저기도 마찬가지. 사실은 1K, 2K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하죠. 근데 이렇게 K 붙여주면 실제 거리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봐봐요. A 곱하기에 M-N 곱하기 K는 그 다음 1 곱하기에 N 곱하기 K 이렇게 되니까 샥샥 날아가고 A는 M-N분의 N이다. 이렇게 무게가 나오겠죠. 평형하기 위한 무게입니다. 평형추의 무게. 그 다음 넘겨보세요. 3번. 3페이지. 읽어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제시문을 주고요. 그 제시문의 어떤 내용을 너희들이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 푸는 형태들이 있거든요. 응? 다녀오세요. 예, 갔다 오세요.
숙제 좀 문제가 이해가 돼요? 손가락 센다. 이게 좀 애매한 게요. 도가요. 간격 크기가 아닙니다. 한 옥타브가 8음, 그러니까 8도 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칸으로 따지면 7칸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세기 시작하면 돼요. 봐봐요.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하면 한 옥타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자, 먼저 낮은 도에 시작해서요. 그 다음 높은 도까지 지금 8도 차이가 나는데 이 8도음의 차이를 내기 위해서는 현의 길이를 딱 반으로 하면 된답니다. 알았죠? 됐지? 그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낮은 도에서 시작해서 5도 차이를 내려면 5도 차이 내면 누구예요? 1도, 2도, 3도, 4도, 5도죠. 솔이죠, 솔. 이게 5도 차이인데 이 5도 차이를 내는 솔의 위치는 3분의 2 지점이면 된대요. 알았죠? 네, 이렇게. 여기는 솔 자리입니다. 솔. 짧아지면 높아지니까 5도 차이 난다고 해요. 알았죠? 자, 그러면 그때 뭐라고 했냐? 솔보다 5도 높은 레의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봐봐. 솔 여기서 시작해서 또 5도를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또 5도가 올라가면 높은 레가 되겠죠. 그럼 높은 레의 위치는 어디겠어요? 3분의 2의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분의 2 지점에 다시 3으로 나누고요. 3분의 2니까 여기가 9분의 4가 되겠죠. 그지? 알겠죠? 3분의 2에 3분의 4. 그래서 이 지점이 바로 뭐가 되냐 하면 이 지점을 누르게 되면 여기는 9분의 4 지점을 누르게 되면 높레가 됩니다. 높레. 높은 레가 되겠죠. 됐지? 자, 문제는 이거예요. 뭐를 찾으라고요? 예? 높은 미를 내려면, 그리고 참, 이 높은 레에 다시 2배를 갑니다. 9분의 8이겠죠. 9분의 8. 9분의 8, 9분의 4 곱하기 9분의 2요. 2배가 되면 거꾸로 한 옥타브 내려가겠죠. 내려가니까 여기가 낮은 레가 됩니다. 낮은 레가 되겠죠. 여기가 9분의 8.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이제 뭘 구하래요? 높은 미를 내래요. 높은 미. 응? 높은 미를 내려면 어디에다 눌러야 될까요? 그 얘기야. 거꾸로 가면 돼요. 거꾸로. 아니 봐봐.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건 뭐예요? 8도차 아니면 5도차죠. 그래 안 그래? 그럼 거꾸로 5도를 내려봐. 5도 내리면 1도, 2도, 3도, 4도, 5도 이까지가 5도 차입니다. 이렇게 넘어갈 때 곱하기 얼마? 3분의 2를 하면 돼요. 맞죠? 근데 라는 모르겠다. 그지? 모르니까 다시 또 내립니다. 1도, 2도, 3도, 4도, 5도. 아까 뭐 했는데? 낮은 레가 있죠. 낮 레는 요 사이에 이렇게 올릴 때 곱하기 3분의 2를 하면 솔이 됩니다. 그럼 됐죠. 낮은 레가 위치가 뭐였죠? 9분의 8이었죠. 맞지? 1 곱하기 9분의 8이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솔이 되려면 1 곱하기 9분의 8 곱하기 3분의 2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솔 아니고 솔 아니잖아. 라가 되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서 다시 5도 높은 미를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알겠지? 예,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얼마야? 약분도 안 되네. 81 분의 그 다음 16, 32 이게 답이겠죠. 알겠죠? 그 기타 현이 그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래요. 자, 그 다음 4페이지 봐봐요. 여기에서 나온 거는 정말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좌표평면에서 두 점 사이 좌표평면에서 원래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해요? 직선거리죠, 직선거리. 그죠? 그런데 길이 오로지 격자점으로만 있다고 해봐. 그 오른쪽 아래 그림 봐봐요. 그러면 PQ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잴 수밖에 없어? 오른쪽으로 몇 칸, 위로 몇 칸. 그죠? 이렇게밖에 잴 수 없죠. 그래서 왜 너희들 그 격자점 도로에 있어서의 최단거리 그 경우의 수도 많이 했었고요. 봐봐. 잠깐 봅시다. 뭐 다 아는 내용이라도 잠깐 봅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렇게 있을 때 P와 Q 사이에 여기 격자점으로 도로가 다 있거든. 도로가 다 있으면 요 사이를 연결하는 최단 경로는 몇 가지 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어차피 최단 경로라면 오른쪽 아니면 위로만 움직여야 되고요. 왼쪽으로 가거나 아래로 내려오면 최단 경로가 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몇 칸? 5칸. 위로 몇 칸? 3칸. 그래서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 8칸 중에 요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3개 고르는 방법이나 아니면 8개 중에 위로 올라가는 5개를 아니다. 이게 5개죠. 이게 3개죠. 같은 말입니다. 아니면 중복된 문자가 있는 경우의 순열로 8팩에 5팩, 3팩 해도 똑같은 거고요. 알았지? 자, 이게 경로의 수고요. 어쨌든 최단 경로, 만약 이 단위가 1이라고 하면 최단 거리는 얼마로? 이게 아니라 얼마로? 8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택시 거리라는 거야. 알았죠? 그렇게 정의 내려졌다 합시다. 자, 그럼 1번, 가로 1번. 1,4와 5,1에서 좌표 평면에서는 거리는 어떻게 되겠슈? 응? 1, 4, 5, 1. 좌표 평면에서 거리는 어떻게 되겠나요?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겠죠. 그래서 5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1 빼기 4의 제곱, 그래서 16 더하기 9 해서 5가 되겠지만, 그런데 이 택시 거리는 격자 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5 빼기 1, 오른쪽 왼쪽으로의 이동 거리죠. 그 다음에 위아래 이동 거리죠. 1 빼기 4의 절대값 이렇게. 그래서 4 더하기 3에서 7 됩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러면 2번요. 그림 보고 바로 대답합시다. 야, 그림 보고 바로 대답해. 봐봐요. 그림이 잘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그림 보고 대답해보세요. 지금 학교는 PQ 두 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가는 학생 선수는 A, B, C 3명 있습니다. A는 어디로 가까운 쪽으로 보낼 거야? P 아니면 Q로? A는 어디로 갈래? P. 그 다음에 B는요? Q. 안 세봐도 되겠죠. C는요? C는 좀 세봐. PQ 중에 어디로 가는 게 좋겠니? 어? 아니야. 똑같아. 똑같죠? 세봐. 가로칸, 세로칸 세봐. 똑같아요. 네. 그래서 P로 가든 Q로 가든 상관없거든요. 자, 이 짧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학교에서 어떻게 논술로 낸다 봅시다. 이 보충 자료에 12페이지 펴봐. 12페이지. 그리고 논제 1번 풀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논제 1번 풀어보세요. 야, 어제 너 지진 난 거 알아? 어? 새벽에 안 자고 있었어요? 아, 이제 강화도 가야 되는데. 강화도에서 수업해야 되는데. 그 기숙학원 가서 수업해야 되는데. 진앙지랑 가까운데. 설마. 큰 지진 나는 거 아니겠지?
제가 엄청 예민해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지진 일어나면 저쪽 저 밑에 쪽에서 경주에서 뭐 지진 일어나고 막 울산에서 지진 나고 할 때마다 다 느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잘 못 느끼더라고. 아, 거기에 그 문제 중에요. 이게 하나 빠지긴 했네요. 봐봐. 6개의 지점이 있는데 A는 1,1이고요. 그 다음 B는 3,5고요. 그 다음에 C는 5,2고요. D가 빠졌죠. D는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8입니다. 2,8이고 그 다음 E는 7,4고요. 그 다음 F는 4,7입니다. 됐죠? 어떻게 푸는지 감이 안 와? 아까 그 택시캡 거리하고 똑같은 얘기잖아. 좌우 거리 생각하고요. 상하 거리 생각을 해봐.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 그렇게 접근하면 되죠. 좌우 거리, 왼쪽 오른쪽 거리 따로, 그 다음에 상하 거리 따로. 자, 같이 봅시다. 봐봐요. 자, 그게 물류센터의 일단 요거부터 물류센터의 좌표를 x, y를 하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알았지? 그랬을 때, 자, 먼저 이 물류센터에서부터 각 지점에 보내는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 거리들을 다 한번 합산하여 계산해 봅시다. 알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면 되지. 먼저 PA의 오른 거리, X 성분하고의 거리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 X-1의 절대값, X-3의 절대값, X-5의 절대값, X-2의 절대값, X-7의 절대값, X-4의 절대값. 이게 바로 뭐냐 하면 P와 각 지점까지 이르는 오른쪽 왼쪽 거리이죠. 알았지? 일단 이거 하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요 성분에서부터 각 지점에 이르는 위아래 상하거리, 위아래 상하거리 한번 다 계산해 봅시다. 뭐가 돼요? y-1 요거 이제 y좌표끼리 차겠죠. 그 다음 y-5 y-2 y-8 y-4 y-7 이렇게요. 됐죠? 그런 다음에 이봐요. 얘를 순서대로 쭉 나열해 보시면 x-1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 x-2 그 다음 x-3 그 다음 x-4도 있고요. x-5도 있네요. 그 다음 x-6 없고 x-7 있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y-1 있고 y-2 있고 y- 그 다음에 4인가요? 그 다음 y-5 있고요. 그 다음 y- 얼마 있냐? 그 다음 7 있죠. 그 다음 8 있죠. 이렇게 될 텐데 요거 두 개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거긴 한데 어차피 얘는 얘대로 따로, 얘는 얘대로 따로잖아. 따로 독립적이죠. 독립적. 얘 거리가 짧아지면 얘 거리가 더 짧아지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따로 최소, 얘는 얘대로 따로 최소인 지점을 각각 구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자, x가 얼마일 때 이 식이 최소일 것 같아요? 대강 통밥 때려봐. 얼마일 것 같아요? 얼추 대강 중간값들 좀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x에 3 한번 대입해볼까? x에 3 대입해보면 2, 그 다음에 1, 그 다음 빵, 1, 그 다음 얼마 되냐? 2, 4. 그럼 얼마죠? 3, 3, 6, 10, 10대거든요. 10. 그 다음에 4 대입해도 대입해보시면 10대거든요. 10, 나머지는 10보다 다 커요. 뭐 얼마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x에 2를 집어넣거나 x에 5를 집어넣거나 하면 점점 커집니다. 양쪽으로. 알겠죠? 예? 왜 그러냐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몇 번씩 꺾이는 형태가 되잖아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관절로 이루어진 이런 그래프 된다고. 이렇게 꺾어진 거. 아까 그거 했잖아. 6개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몰라. 하여튼 7번. 꺾이겠죠? 그러면 요 중간에 여기가 3이고 여기 4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가 최소값 된다고. 관절이 6개. 됐죠? 네. 그래서 그때가 바로 3과 4가 가능하고요. 최소값이 x가 3 또는 4일 때입니다. 그 다음 y도 마찬가지로 6번 관절 생기는데 그 중에 중간값이 누굴까요? 4하고 5겠죠. 그치? 안 그래요? 4하고 5겠죠? 딱 중간값이 4 아니면 5잖아. 그래서 4일 때 값과 5일 때 값이 같은데 y 콜 4일 때와 5일 때가 다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것도 6번 꺾이는 거야. 이렇게 이런 모양 똑같다고. 다만 요 지점이 딱 요 평평한 지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 각을 참 만들기가 그 시기 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얼마? 2, 여기가 1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얼마? 7, 여기가 8 이렇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4와 5일 때 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가능한 조합은 3,4 또는 3,5 또는 4,4, 4,5인데요. 이 중에서 누구는 안 돼요. 이미 있는 지점은 안 되거든요. 이거 B라서 안 돼요. 됐죠? 그래서 답 이렇게 3개. 이해되셨죠? 차 2대 돌리면요. 차 2대 돌리면 앞에 개수를 변화시키면 되겠죠. 2번씩 하면 돼요. 2번씩. 알겠지? 차 2대 가는 지점은 요 거리를 그 지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2배만 해주면 되겠죠. 개수를 달리하면 되겠지. 그게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알았죠? 별거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지. 좀 쉬었다. 그리고 쉬고 나서요. 10분 정도 쉬고 나서요. 제가 혹시 이거 녹화 버튼 안 누르면 꼭 누르라고 좀 알려주세요. 알았죠? 누군가. 맨날 까먹어요, 이제.